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제6절 신뢰도와 타당도의 이해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네,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오늘은 신뢰도와 타당도의 이해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의 측정 방법, 그 다음에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절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신뢰도라는 용어가 나와요. 신뢰도는 가장 중요한 용어는 바로 측정 도구, 우리 측정 도구가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했는가에 대한 정도입니다. 이런 일관된 결과가 어떤 거냐면 같은 현상을 한번 측정을 했죠. 예를 들면은 수학 점수, 수학 시험지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수학 시험지를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때는 평균 점수가 30점 나왔어요. 그런데 기말고사 때는 평균 점수가 80점 나왔어요. 이 시험지는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점수가 낮고 너무 쉽게 나와서 점수가 높으면 변별력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가 일관되게 나왔느냐, 아니면 일관성 있게 측정했느냐를 측정하는 정도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같은 현상이나 개념을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어떤 결과, 유사한 또는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복수의 측정 도구가 안정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가질 수 있느냐, 또 측정 도구가 오차 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뢰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죠? 일관도예요. 그래서 일관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별표를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습니다. 근데 타당도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지만 신뢰도가 높다고 꼭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신뢰도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측정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신뢰도의 종류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합니다. 또는 재측정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한 번 검사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동일한 집단의 동일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후에 첫 번째 측정과 두 번째 측정 사이의 간격이 일관성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또는 동일한 도구로 여러 번 측정했을 때 그 점수나 점수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가를 이야기하고요. 동일한 측정을 반복 수행하기 때문에 두 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검사, 재검사는 좋은 점이 있지만 여기에 조금 기록되지 않은 게 있어서 여러분 위에다 써주세요. 검사, 재검사 한 번 하고 두 번 검사하니까 일관성 측정에 상당히 좋지만 안 좋은 점이 있죠. 뭐가 있죠? 두 번 측정하니까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용이 증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죠? 이제 시간도 그만큼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동형이라고 해요. 동형. 네, 말 그대로 동형, 유사한 두 개의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측정 도구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동일한 개념이나 구성이 비슷한가,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그래서 이 두 개의 도구 사이의 일관성을 평가합니다. 유사한 항목으로 이루어진 도구. 자, 여기서 유사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두 개의 동형 검사를 활용해서 같은 집단의 같은 시기에 각각 다른 시기에 시행하여 얻은 점수를 안정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동형이라는 단어의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 맥락은 뭐예요?
두 가지 형태의 측정 도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분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반분법, 반분. 두 개의 동등한 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측정 도구를 두 개의 동등한 반으로 뚝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일관성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모든 항목을 측정한 다음에 두 부분을 나누어 실내 계수를 구한다. 측정 도구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두 부분으로부터 얻어진 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내적 일관성 또는 내적 합치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측정 도구 내 여러 항목이 서로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해 있는지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의 개념을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는 검사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한다라고도 검사한다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별표 쳐주시고요. 크롬바흐 알파 값을 이용하고 이 크롬바흐 알파 값을 뭐라고 하느냐? 신뢰도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 계수, 크롬바흐 알파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도 조금 이해가 덜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림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위에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위에 보시면 자, 1차 측정이에요. 측정. 자, 두 번째 2차 측정과 어떤 관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동형은요, 달라요. 두 개가 있는데, 측정 도구입니다. 앞에 거는 한 번 할까, 두 번 할까. 뒤에 거는 측정 도구 A라는 것과 측정 도구 B라는 것을 가지고 측정한 다음에 두 설문지가 유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동형, 같은 형, 뭐 유사할 형, 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 때 같을 동, 유사한 형,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분이라고 합니다. 반분 뭐예요? 여기 반 있죠? 이 반 지점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반으로 나눈다. 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적 일관성 크롬바흐 알파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굉장히 복잡해요. 자, 1번의 질문을 2번과 비교합니다. 1번 질문을 2번과 비교하고 3번과 비교하고 4번과 비교하고 5번과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있나요? 이게 100개 있으면 99번을 하는 거죠. 2번은요. 또 3번하고 하고 4번하고 하고 5번하고 하고 6번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 준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걸 다 비교해서 각각이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조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보는 이 내적 일관성, 상관도, 신뢰도 지수, 크롬바흐 알파 값은 SPSS에서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네,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 네 문제들이 요즘 골고루 나오고요. 요 크롬바흐 알파 값, 신뢰도 계수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롬바흐 알파 값 옆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롬바흐 알파 값은 1에 가까울수록 높은 겁니다. 1. 네. 그래서 뭐 원래 세 자리로 이루어지는데 0.798 그러면은 1에 가깝잖아요. 0.999 그러면 0.9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999가 더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우, 길이, 측정 도구의 문항이 많아지면 신뢰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동질성, 질문이 같은 유형, 같은 성격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또 검사 도구를 구성하는 문항의 동질성이 높으면 신뢰도도 증가합니다.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우는요, 측정 상황의 변화입니다. 측정을 수행하는 시간이나 장소 상황이 계속 변하면 신뢰도가 낮아지고 또 측정 대상의 변화, 측정 대상이 피로하거나 주의력, 동기 등이 변하면 신뢰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한 번 측정하고 두 번 측정할 때 피로도가 높을 때와 피로도가 낮을 때 다르겠죠. 측정 도구의 명확성,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뢰도도 낮아지고 또 난이도가 높거나 낮게 되면 신뢰도가 오히려 낮다고 합니다. 예, 질문이 어려우면
잘 못 풀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낮으면은 또 다 잘 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뢰도와 함께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아까 뭐라고 했죠? 타당도입니다. 타당도.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했느냐. 특정 도구나 개념이나 특정 도구가, 내가 측정하는 도구가 개념이나 속성을 동그라미에 얼마나 정확하게 또 가깝게 측정했는가를 나타냅니다. 타당도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유의미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타당도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연구자들은 이 신뢰도보다는 타당도에 더 신경을 써야죠. 왜냐하면 물어보는 걸 잘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타당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능 검사를 위해서는 적성 검사가 아닌 지능 검사를 척도로 사용해야 되고요. 수학 성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어 시험이 아닌 수학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수학 성적을 보려고 해요. 근데 시험지를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된 시험지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지는 수학 시험지일까요? 영어 시험지일까요? 분명히 수학을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출제했는데 영어 시험으로 내다 보니까 영어를 풀 수밖에 없잖아요. 해석을 못하면 수학을 못 보잖아요. 이것처럼 정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측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당도의 종류는요, 좀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요즘 자주 나타납니다. 우선 뒷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게요. 페이지로 넘겨보면 하당도는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하당도는 우선 내용 타당도, 그다음에 기준 타당도, 그다음에 구성 타당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타당도에 들어가면 예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동시 타당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성 타당도에 들어가면 수렴 타당도 또는 차별 타당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요렇게 요 표를 보시면 타당도가 요렇게 구분이 되고 또 하위의 타당도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는 특정 도구가 특정하고자 하는 동그랗어요. 개념의 전체 영역이나 영역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포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물어보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 타당도는요, 여기는 별표를 쳐주세요. 별표. 전문가의 논리적인 분석이나 경험적 절차에 의해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타당도에서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리고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예요? 전문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에 따라서 나는 맞다, 나는 틀리다, 이렇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가 있고 전문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타당도라고 얘기도 하고요. 준거 타당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미 타당도가 입증된 기준과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기준, 준거, 이미 입증됐어요. 그래서 특정 도구의 점수가 특정 기준이나 외부 표준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고 외부적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은 A번이에요. 입증된 것, 타당도가 있다고 입증된 것과 비교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준 타당도예요. 그런데 두 개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동시와 예측이 나옵니다. 공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동시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 도구의 결과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현재의 어떤 기준이나 이미 검증된 특정 도구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자, 여기서 가장 큰 핵심 단어는 현재의 기준이에요. 현재의 기준이 다른 특정 도구와 얼마나 그래서 신규로 개발된 우울증 평가 도구가 기존의 우울증 평가 도구와 비교해서 얼마나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시 또는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예측은 뭐냐? 특정 도구가 동그라미 치세요. 똑 동그라미. 미래의 어떤 행동이나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미래 행동이나 결과를. 그래서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그래서 동시는 뭐와 연관이 돼요? 현재와. 예측은 뭐와 연관이 돼요? 미래와. 그래서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대학에서의 성적을 대학에서 어떤 성적을 받느냐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입학시험을 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잘 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학의 성적이 좋을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 타당도는 그래서 미래의 상태나 성과를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동시 타당도는 언제 현재의 상태나 조건을 다른 기준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 동시와 공인 예측은 현재냐 미래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구성 또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구성 타당도라고도 하고 개념 타당도라고도 해요. 측정 도구가 동그라미 있어요. 이론적으로 정의된 개념이나 구성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론적, 동그라미 쓰요. 추상적, 잠재적인 동그라미,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당 구성과 관련된 이론적 예측을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를 검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성 타당도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개념이나 구성을 얼마나 잘 측정하느냐, 이론적, 추상적, 잠재적 개념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나눕니다. 구성 타당도는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라고 나누기도 하는데, 이 판별 타당도, 아까는 밑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차별 타당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달라요. 또 판별 위에다가 변별 타당도라고도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이해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지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서로 관련이 있다고 예상되는 여러 측정 도구가 실제로 긴밀하게 관련된 정도를 나타냅니다. 같은 개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같은 개념을 측정할 때 다른 측정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결과? 유사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보시면 조금 더 자아존중감이라는 같은 개념을 두 가지 다른 설문지 측정 방법, 예를 들어 로젠버그가 만든 자아존중감 척도와 콥 더글라스가 만든 자아존중 척도가 있을 때, 설문이 있을 때 이 두 설문의 결과가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두 측정 모두 자아존중감이라는 동일한 구성을 유효하게 측정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수렴 타당도. 즉, 같은 개념을 측정할 때 다른 측정, 로젠버그와 콥 더글라스의 측정 방법을 사용해더라도 어떤 결과가 유사한 결과가 산출된다면 이건 뭐냐? 수렴이라고 합니다. 자, 판별은요, 서로 관련이 없다고 예상되는 측정 도구나 구성 간에 실제로 낮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상이한 개념을 여기서가 핵심이에요, 이것도. 상이한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 동일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값에는 뭐가 존재해야 된다? 동그라미 쓰세요. 차별성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설문지와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시험지가 있을 때 이 측정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상이한 개념이니까. 두 척 측정 결과 사이에 낮은 상관관계가 관찰된다면 판별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저도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여러 번 저도 설문 이제 자료를 보고 또 예시도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해가 조금 더 적게 되셨다면 여러분들 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좀 한번 학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렴 타당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하고요. 수렴 타당도는 판별 타당도는 어떤 관계? 낮은 상관관계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측정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측정 대상의 복수의 측정 결과가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관성. 반복적으로 측정해도 뭐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신뢰도라고 한다. 측정 도구의 적합성, 또는 제대로 측정하였는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측정의 타당도라고 하고, 연구자는 신뢰도보다 어디에? 타당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오는 거고요. 이 사례는 뭐 이런 겁니다. 0점과 10점 사이에 시험마다 큰 차이를 보이면 시험지의 신뢰도가 낮다. 수학 시험을 영어로 출제하면 즉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와 타당도의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 분석사에서는 좀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 시험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언젠가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련된 그림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자, 이거는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볼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신뢰도라는 건 뭐예요? 타당도라는 건 뭐예요? 타당도라는 거 먼저 얘기 드리면 타당도는 어디에 10점의 만점에 가까워야 되겠죠. 10점 만점에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10점 만점에 가까울 때 우리는 뭐가 높다고 그래요? 타당도가 높다고 그래요. 10점을 벗어나면 타당도가 낮은 거죠. 자, 일관성은 동일하게 동일한 결과가, 유사한 결과가 나야 되잖아요.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뭐예요? 신뢰도가 높은 거죠. 떨어져 있으면요. 신뢰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B번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신뢰도는 어때요?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높아요. 근데 타당도는 10점이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당도가 낮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10분을 드릴게요. 저는 한 16문제 되니까 10분입니다. 문제를 먼저 풀고 오세요. 네. 10분 지났나요? 잘 푸셨나요? 아, 푸셨죠?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왜 틀렸는지를 좀 더 알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의 정답은, 네, 뭘까요? 네, 우선 2번 문제의 정답은, 네, 1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보면, 조금, 틀리게 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냥 우선 이게 신뢰도는 타당대 충분 조건은 아니죠.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문항이 많을수록 신뢰도는 사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측정의 비체계도 오차와 관련이 있는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KR20은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게 약간은 더 위에서 안 다룬 내용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문항들의 평균 상관계수가 클수록 크롬바 알파는 커진다. 평균 상관계수가 아까 1에 가까울수록 알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5번도 네, 맞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신뢰도의 3번하고 사실 4번은 잘 모르더라도 1번이 너무 확고한 답이기 때문에 1번 체크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이건 좀 틀린 문제 같아요. KR20이라는 내적 일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뢰도를 평가하는 측정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유사하게 좀 나왔어요. 네,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 또한 반드시 높다. 맞나요? 틀린가요? 네, 틀리죠. 그죠? 네, 3번 같은, 이제 2번은요, 타당도는
특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얼마나 잘 측정하였는지의 정도를 말하는 것, 네, 타당도 맞습니다. 그죠? 네, 2번 신뢰도는 단일한 속성에 대하여 복수의 측정 도구가 일관된 결과 맞죠? 내용 타당도의 수준은 해당 내용의 전문가들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크롬바흐 알파 값에 쓴 신뢰도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번 문제에 별표를 하나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하고 3번을 잘 기억해 주세요. 2번과 3번이 바로 핵심 문항입니다. 핵심 문항. 신뢰도와 타당도를 설명해 주는. 그래서 3번, 2번하고 3번, 2번 타당도와 3번 신뢰도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저희가 1번 풀었나요? 네, 1번에 대해서 제가 풀었는지 지금 잠깐 놓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1번 여기 위에 안 풀었, 다시 한번 그래도 혹시 풀었다 하더라도 영상이라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볼 수 없는데 풀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타당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답은 1번이죠.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여 신뢰성,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같은 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일관성을 갖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신뢰도 맞죠? 같은 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거 검사, 재검사 두 개의 유사한 특정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동형 검사. 자, 그다음에 크롬바흐 알파 계수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뢰도 계수, 신뢰도 지수라고 이야기했죠. 크롬바흐 알파 값. 네, 이렇게 지금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또 4번 문항도 비슷한 문항입니다. 신뢰도란 한 검사가 측정하고 특성을 일관성 있게 맞죠. 두 번째요. 측정된 점수의 전체 별량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별량. 신뢰도는 검증되었지만 타당하지 않은 별량, 그리고 오차 별량으로 구성된다.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렇게 별표를 쳐놓고 갈게요. 어떤 특정 도구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는 것이 그 도구에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맞죠? 신뢰도가 검증되었다고 타당도가 검증된 것은 아니다. 네. 특정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신뢰도를 높이면 타당도를 높이는 거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 특정 도구 개발자는 1차적으로 뭐에 더 타당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2번을 내가 모르더라도 4번은 푸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내용이 분명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좀 기존에 알고 계신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5번은요.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검사 문항이 이분되었거나 2학년 범주를 제외하고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신뢰도 계수 뭐예요? 네, 계속했어요. 앞에서 크롬바흐 알파라고 합니다. 또 크롬바흐 알파가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크롬바흐 알파 값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균 상관계수가 커지면 알파도 어떻게 해요? 증가하죠. 속도의 척도의 타당도 맞나요? 아니에요. 신뢰도예요. 항목을 둘로 나누어 측정 아니에요. 분법이에요. 항목의 수가 증가하면 알파는 네, 문항의 수가 많아지면 알파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항목을 두 번 반복 산출한다? 아니죠. 답은 뭐예요? 1번입니다. 그래서 크롬바흐 알파 값이 이렇게 객관식도 나오고 주관식도 나오고 위에도 나오고 아래도 나온다. 자, 신뢰도는요.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사, 재검사가 있다네. 그럼 검사, 재검사는 일단 제껴놓고요. 추상성이 높고 복잡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문항을 두 개의 세트로 무작위로 나눈 후에 두 개 문항 간의 세트의 상관관계. 뭐죠? 네. 두 개. 반으로 나누는 거. 네. 반분법입니다. A에는 반분법. 상호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적 일관성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8번은요, 검사, 재검사의 측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아닌 것은입니다. 아닌 것은 인과관계의 모호성.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별표 한번 쳐놓고요. 반복 측정으로 인한 학습 효과. 그쵸? 두 번 측정하니까 학습 효과 나오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경제적 비용 발생하죠. 시간 경과에 따라 실제값이 어떻게 해요? 한 번 측정하고 나중에 측정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죠. 선행 측정 결과에 의한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인과관계의 모호성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조금 더 기억해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복수의 특정 도구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은. 자, 복수의 검사 도구를 통해 속성이 얼마나 일관된 결과를 유지하는 것. 이거 뭐죠? 답은 신뢰도예요. 틀렸어요. 요인 분석은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측정 도구를 통해 얻어진 점수나 척도치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안정적인 거 뭐죠? 신뢰도. 문항 간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추정되는 내적 합치도는 예측 타당도, 상관관계에 기초하여서 추정된 내적 합치도, 예측 타당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용 타당도 중 특정 도구의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의 친숙한 정도를 나타낸다. 친숙한 정도. 이거 아니에요. 친숙한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요인 분석은 구인 타당도는 요인 분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인 분석은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는 대표적인 통계 기법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은 내용 타당도의 측정 도구의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의 친숙한 정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10번은 또 마찬가지로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계속 비슷하게 나오죠. 지금 아까 문제를 보시면 뭐 신뢰도에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타당도에 관한 것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당도는 근본적으로 검사 점수가 사용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다음에 내용 타당도는 특정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전문가의 주관으로, 그쵸? 전문가의 주관으로 판단한다. 구인타당도는 검사자가 어떤 심리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네, 구인타당도는 상관 분석, 실험 설계, 요인 분석으로 검증할 수 있다. 계속 저희가 안 배웠던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좀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한번 좀 보시면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자, 준거 타당도는 수렴 타당도와 결과 타당도가 있다. 근데 저희가 준거 타당도는 뭐와 뭐가 있죠? 네, 예측 타당도와 공익, 동시 타당도가 있잖아요. 공익, 예, 그쵸?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보시면은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준거, 기준이고 수렴과 결과 타당도는 뭐죠? 수렴과 차별, 판별, 뭐 이런 타당도는 뭐죠? 네, 구성 타당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11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인 타당도입니다. 요인 분석을 통한 요인 구조 확인. 구인 타당도는 앞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요인 분석하고, 그러니까 답은 1번이겠죠. 자, 준거 관련 타당도인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문항 감수하는 건 뭐죠? 문항 감수하는 건? 네, 내용 타당도에 해당하죠. 3번 내용 타당도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측정 모형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 확인적 요인 분석은 부인 타당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측 타당도, 반복 측정을 통한 검사 점수의 안정성, 이거는 타당도와는 관련이 없죠. 그리고 평행 분석 결과 및 고유값 확인하는 것은 이건 공존이 아니라 요인 분석에 또한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답은 11번은 네, 1번입니다. 네, 12번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정 도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검사 도구가 측정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히 맞죠?
내용 타당도란 검사 도구의 문항들이 검사 제작자나 피연자의 친숙한 정도. 아까 내용 타당도는 분명히 누구와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구성 또는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계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인 분석입니다. 공인 타당도는 기존의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로부터 얻은 점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검증된다. 공인 타당도요. 그다음 예측 타당도는 검사에 얻은 점수를 어떤 행위, 미래 행위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나머지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국은 2번이에요. 2번. 2번은 틀린 건데, 자, 여기 옆에다가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다가. 안면 타당도라고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면 타당도. 네. 새로 나오는 거고 저희가 학습한 건 아닌데 이렇게 검사 대작자나 피험자의 친숙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안면 타당도라고도 예,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계속 배우지 않은 것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연구 방법은 이 기본적인 거 외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포함하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연구자들마다 사용하는 용어도 조금씩 다르고 또 어떤 데 포함시켜 놓고 하는 개념들이 조금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13번 같은 경우는요, 좀 더 쉬울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 아래 타당도는 뭐죠? 전문가 이야기 나왔으면 바로, 네, 내용 타당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세요. 타당도란, 땡땡 타당도라는 14번입니다. 준거 관련 타당도 중 하나로 타당성의 근거를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에서 찾아요? 현재에서 찾습니다. 새로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는 기존의 타당성을 담보하고 있는 유사 척도와 관계성에서 근거하여 검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죠? 현재에서 찾는 거요? 네. 동시 또는 공인 타당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 또는 공인 타당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연구자는 새로운 우울척도 A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A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우울척도 B와의 상관관계 및 지능지수 C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를 통해 X는 높게 나타나고 Y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아까 수렴이냐, 판별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높게 났고 하나는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가 아니라 낮은 관계잖아요. 그래서 사별 또는 음, 변별 또는 판별 이런 차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위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차별이라고도 쓰이고 변별이라고 쓰이고 또 판별이라고 쓰이는데 여러분들은 판별을 아마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16번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측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같은 유형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측이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죠? 동시, 공이 나와야 됩니다. 내용 타당, 수렴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 다르죠. 예측과 내용은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타당도가 들어간 건 사실 3번하고 5번은 아예 틀린 거고. 자, 그래서 4번 수렴과 판별.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은 내용 타당도가 같으니까 틀리고 4번 수렴과 판별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4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설 자료는 뒤에다가 제가 좀 첨부를 해놨고요. 네, 여러분들이 좀 이제 보시면서 조금씩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타당도하고 신뢰도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런데 좀 그 문제를 계속 풀다 보시면은 계속 틀린 문제나 맞는 문제를 이렇게 자주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신다면 6절도 쉽게 신뢰도와 타당도도 쉽게 다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